대입 시청자 NISTIL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NISTIL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NISTIL이 주가가 갭을 띄우면서 상승 시작을 해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왜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오늘 또 전반적으로 이유 살펴봐야겠죠. 오늘 관세 발표가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와 배경, 이유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뿐만 아닙니다. 또 새로운 이슈가 이 국내 철강이 이제 이 중국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역시 같이 대응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곧 발표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 영상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4일 당장 오늘 이 관세 인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일정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이 갭을 띄우고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반납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발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설사 오늘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곧 발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중국에게 이러한 관세를 하느냐 이걸 보게 되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보조금이라던가 이 정부에서 제조업 투자 부분을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GDP 성장률에서도 보게 되면 이 제조업 투자 부분에서 9.9%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막강한 제조업 투자로 인해서 물량이 증가를 하겠죠. 근데 해당 물량을 자국 내에서는 소화시킬 수 없는 내수 경기다 보니까 값싼 저가 제품으로 수출을 막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철강 제품이 이 수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30%나 증가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가 값싼 철강제들이 국내 자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죠. 그럼 방어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도입함에 따라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명목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증시의 영향은 어떻냐? 이걸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쿼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트럼프 정권 당시 18년도 때였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 관세를 부과할 건지 또는 쿼터제를 축소할 건지 두 개를 선택하는 카드가 있었는데 트럼프 때 쿼터제를 축소함에 따라서 즉 우리나라는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인즉슨 사실상 중국에게 이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수혜는 되진 않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철강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은 이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해당 미국에서 자체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판매 거점을 통해서 판매를 또 하고 있는 회사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돋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 미국의 합작법인이 있는 회사라던가 정말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가 결국 올라가는 이유는 실질적인 수혜가 되든 안 되든 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이 우리 국내 철강 업계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실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좀 파헤쳐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나온 이슈를 보게 되면 철강업계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착수라는 이슈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 반덤핑 제소, 이거 일단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익만큼 관세를 부과해서 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산 제조업의 투자가 화랑이 되면서 많은 값싼 제품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진으로 이 남아도는 물량을 저가로 밀어내기 하면서 이 시장 가격이 왜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관세를 크게 받음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저가 물량들이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두 개의 어떤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곤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반덤핑 제소까지 착수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사실 이 반덤핑 제소 착수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도 꾸준히 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과 그 다음에 엔저로 인한 일본산 철강 제품을 때문에 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반덤핑을 하겠다라는 제소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이 후판까지 이 반덤핑 제소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후려치면서 국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가격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도 중국산 철강제 수입은 873만 톤으로 전년 대비 30%나 상승을 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소리고, 자, 24년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후판 수입 물량이 71만 톤 중 이 중국산 제품이 약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본산 제품이 현재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후판 유통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톤당 약 98만 원, 거의 90만 원대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산 후판 가격이 한 톤당 80만 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싼 가격에 물량을 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왜 뭐 중국산 알리나 테무 이런 제품들 싼 가격에 막 구매하잖아요. 그리고 국내산 제품들은 좀 외면을 받는 경향이 있고, 뭐 물론 품질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보다는 국내산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 최근 이 중국산의 제품도 이 품질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또 띄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낮은 것은 결국 우리 산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발표 소식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 발표가 날지 여부를 우리가 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낱낱이 좀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진짜로 실질적인 수혜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물량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막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더 값싼 물량에 대한 철강 제품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이런 대기업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밑에 중소기업단에 좀 작은 기업들이 있죠. 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나라 포스코나 현대제철 물량을 쓰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중국산 제품들을 또 사용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서 결국 호재냐 악재냐에 갈릴 것이지만, 전반적인 철강 시장에게는 사실상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특히 글로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비슷하게 반사이익이 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으로만 주가가 다분히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주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테마주의 어떤 특징들이 또 뭐 진짜로 엮여있든 안 엮여있든 간에 그냥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번 철강 관련된 이슈도 사실상 저는 테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는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런 이슈가 있어서 반사이익이 될 것 같아서 올라가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NI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 철강 회사이지만 이 건설 회사를 상대로 이 자재를 납품하기 때문에 사실 건자재 회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터파기라던가 뭐 합성보, 합성 기둥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해서 시트 파일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문배철강의 이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은 NI스틸보다는 이 모회사인 문배철강이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문배철강의 주가에 따라서 우리 NI스틸도 함께 좀 동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회사 모회사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차트의 구간에서는 이 철강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 그러니까 건설에 들어가는 납품을 그 건자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의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박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 건설업이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주가가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이 건설업의 시향과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해당 이슈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전체 추세로는 사실 이 하방이긴 하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하지 못하고 깬다라고 하면 이 4,000원대 초반 그리고 그 아래까지도 현재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24년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 주가의 행방이 갈리긴 하거든요.
1분기 실적 또 발표가 되면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내용 좀 도움이 되셨다, 관련된 내용들 계속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좋아요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